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6강은 MRP와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강의 첫 번째 주제는 자재관리와 MRP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재관리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자재관리 절차는 원단위를 먼저 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월간 소요량을 계산한 뒤에 안전재고를 고려해서 구매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절차가 자재관리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자재는 결국은 보관과 수불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벤토리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류기호에 대한 4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합니다. 점진성, 포괄성, 상호배제성, 용이성의 4가지입니다. 이것을 외우시려면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용포 아시죠? 예, 용포는 상점에서 팔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문제는 상호 배제성을 또 뭐 상호 관련성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만 외워서도 또 안 될 것도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용포 상점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뭔 뜻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자재가 가감이 될 수 있도록 분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재가 늘 수도 있고 종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격 같은 게 계속 늘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코드를 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생산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사업이 계속 번창되면서 유사 형태의 제품을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추가될 수 있는 조금 다른 자재들도 코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기본적으로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는 안 되고 약간씩 띄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자재가 2군데 동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재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재가 이중으로 등록이 된다든지 아니면 둘 다 누락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찾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이성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이러한 성질들이 되어 있어야 분류기호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간 표준자재 소요량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표준자재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자재는 그다음 순자재 소요량이 일단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딱 고게 들어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자재량을 이렇게 순자재 소요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순자재 소요량으로만 가지고 준비를 해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량을 만들 수도 있고 급작스레 양이 몇 개가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항상 여유율을 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재고를 고려한 기본적인 1+알파를 곱한 값을 표준자재 소요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원단위에 대한 얘기는 질문이 왕왕 나옵니다. 일반적인 원단위 계산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이론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실적을 가지고 생산량으로 나눠서 기본적으로 원단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원단위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전력을 한 달간 100kW를 썼어요. 근데 생산량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으로 쭉 나누면 개당 1kW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원단위예요.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갔어?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측치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원단위 계산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로우라는 분이 재고 보유 동기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재고는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방을 목적으로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결품 방지를 위해서 재고를 보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투기적 목적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 변동이 심하죠. LME 가격에 따라 다른데 추세 변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변동이 보일 것 같으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자재를 확보해 두는 거죠. 이런 것을 투기적 동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재 관리를 설명하려면 MRP를 빼고 설명할 수는 없죠. 이 MRP는 IBM의 어리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주 일정 계획을 정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재 소요량 계획이 나오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자재 관리만 하는 그런 그 자재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로 이 자재 관리의 흐름을 중심으로 생산 관리 전반을 통제하는 그러한 일종의 생산 운영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MRP 툴을 거쳐서 경영 정보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ERP의 핵심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 자재 관리에서는 실제로 MRP가 한 8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MRP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입력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입력 정보에는 이것을 주장한 오리키의 IBM의 깨알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죠? IBM이죠. 네, 자기네 회사의 이니셜을 따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입력 요소로 넣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중요한 입력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리드 타임과 그 다음에 공정 사이클 타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력 요소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아마 강조한 것은 자기네 IBM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그런 속내 아니었을까요? 자, 보시면 일단 이런 겁니다. B는 BOM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자재 명세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지금 보통 이런 거예요.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재들이 구성되어진다. 일종의 원단위들을 나타낸 거죠. 근데 원단위는 보통 양으로 표현하는 데 비해서 BOM은 개수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고 관리 처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고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고를 고려해서 마지막에 발주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고량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 MPS라는 건데요. MPS는 주 생산 계획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주 생산 일정 계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주 생산 계획은 언제 몇 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몇 개. 그러면 이걸 만드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필요한 소요량들이 전부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소요량이 계산되면 안전재고를 고려해서 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계획이 있어야 몇 개가 필요한 줄 아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MRP 시스템의 입력 정보 세 가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MPS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BOM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학습서에 소개되어 있는 대표적인 BOM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X 제품을 200단위를 만들겠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단위는 MPS 계획이 되는 거죠. 200단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구성품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거네요. 구성품 D와 E는 각각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개 필요한 것이 계산이 돼서 재고를 고려해가지고 발주가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죠. 우선 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B를 만드는데 3개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X를 만들 때 B가 2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D는 X 하나당 몇 개가 필요합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6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총 200개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200 곱하기 6은 1200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D는 1200개의 부품이 일단은 소요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재고를 고려해서 발주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의 경우에는 우선 이쪽 모듈에서는 4개, 3개, 2개니까 4, 3, 2가 필요하고요. 이쪽에도 2가 있죠? 예, 하나, 2개네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가 필요하고요. 여기도 또 있네요. 2 곱하기 1이네요. 예, 이만큼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품 수는 28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200 곱하기 28은 5600개가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MRP 시스템에서 주로 쓰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소요량입니다. 이 총소요량은 기간 중에 필요한 전체 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총소요량 같은 경우는 뭐 다 당연한 거죠. 그냥 몇 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데 이건 잘 안 나오고요. 헷갈리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순소요량, 예정 수치량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매우 어렵게들 생각하세요. 계획 수치량 뭐 이런 거. 자, 우선 순소요량은 뭐냐면요. 총소요량에서 예정 수치량과 현재고를 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필요한 양은 예정 수치량을 빼줘야 되는데 예정 수치량이 뭐냐면요. 주문돼 있는 상태예요. 이미 발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입고가 돼야 되겠죠. 근데
재고량은 입고가 된 거예요. 예정 수치량은 입고될 거예요. 입고될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이것이 재고 상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를 빼고 나머지 양을 발주를 줘야지. 지금 이거 들어올 건데 얘를 빼고 발주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걸 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정 수치량이라고 하니까 순결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 수치량은 뭐냐 하면요. 계획 수치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줄 순소요량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하나 나오는데요. 로트별 주문에서는 이것이 순소요량과 같아요. 하지만은 로트 크기 주문법이 있거든요. 로트 크기 주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로트를 기본적으로 봐서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로트량을 정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때려야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가 로트별 주문법에서는 계획 수치량은 순소요량과 동일하다. 이런 맞는 거고요. 로트 크기 주문법에서는 계획 수치량은 순소요량과 같다. 그러면 이건 틀린 얘기가 돼요. 기출문제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기출문제에서는 아마 예정 수치량과 계획 수치량, 이 순소요량에서 조금씩 문제를 틀리게 해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그걸 보시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MRP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납기를 사전에 통제를 할 수 있고요. 생산과 재고 관리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단 장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생산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감한 자재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기본적인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수정해서 넣으면 그때그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한 번 계획한 것을 완전히 못 바꾸는 이러한 불통형 기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플렉시블하게 하다 보면 계획이 계속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 기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플렉시블하게 하다 보면 계획이 계속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MRP 시스템은 주로 재고 관리 기능으로도 쓰지만 우선순위, 즉 일정 관리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능력 소요량 계획, 즉 공수 계획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P2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에다가 자금이나 인력, 능력 이런 것들이 플러스된 거예요. ERP는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뭐가 반영된 거예요? 인사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ERP가 되죠. 점점 MRP에서부터 확대가 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6강의 두 번째 테마는 EOQ와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고관리의 핵심 문제는 EOQ와 EPQ가 되겠습니다. EOQ는 경제적 발주량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가 EOQ의 기본 가정, 그래서 객관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수요와 조달 기간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수요율과 디맨드와 조달 기간 L은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발주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입 단가도 발주량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재고 유지비, 즉 우리가 CI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발주량에 정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재고 유지비가 발주량이 커지면은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안전재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쯤 되면은 사실은 앞뒤 팔 다 잘라버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OQ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모형이지 사실상 거의 활용 가치는 전부 다 이걸 바꿔야만 이걸 그냥 고려해서 다른 걸 하는 거지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이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재고를 고려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재고 유지비는 반드시 발주량에 정비한다. 다른 거는 관계없다,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정비를 한다기 때문에 이거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도 들어가고 일정하다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틀릴 수 있겠죠. 책에 따라서는 다른 기호도 쓰는데 저는 연간 소요량을 D라고 하고요. 발주 비용을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을 C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쓰냐 하면은 이렇게 쓰면 외우기가 쉽거든요. EOQ는 어떻게 되느냐? 2-C 이렇게 해버립니다. 2-C 그러면 외워졌잖아요. 그냥 2-C가 누구냐고? 2-도시 2-도시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요. 2-C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연간 적정 비용은 이거 이쪽 곱해서 루트 씌운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다도시를 Q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량은 이제 Q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EOQ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증 비용으로 얘기하면은 수요량을 Q로 나누면 발주 횟수가 되죠. 발주 횟수에다가 A를 곱하면 발주 횟수는 흔히 F라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발주 비용을 곱하면 총 연간 발주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 비용이 C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오는 양이 Q예요. Q를 절반으로 나누면 평균 재고가 되죠. 그러니까 평균 재고에다 CI를 곱한 건데요. 이거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객관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공식을.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런 뜻이네. 그런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발주비와 재고 비용의 합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면 루트 2DACI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연간 발주 횟수는 당연히 디맨드를 EOQ로 나누면 횟수가 나올 것이고요. 발주 주기는 디맨드의 기간 동안 보통 1년이겠죠. 발주 횟수로 나누면 발주 주기가 나오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EOQ에 관련 공식들을 줄줄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 핵심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습서의 예를 활용하여 EOQ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연간 4만 개의 품목을 디맨드가 4만 개예요. 디맨드를 개당 1,000원에 구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당 1,000원이니까 단가가 1,000원인데요. 이건 뭐 단가는 우리 계산하는데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 품목의 수요가 일정하고 해당 주문 비용이 발주 비용이거든요. 발주 비용을 A 2,000원이죠. 그리고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 CI가 40원이다. 경제적 주문량과 주문 횟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EOQ는 어떻게 되느냐? 연결 주문량 이런 얘기죠. 루트 이다 도시 이렇게 하시면 공식 안 잊어먹겠죠? 그러면 2 곱하기 4만 곱하기 A 2,000 나누기 CI가 40이 되네요. 그러면 2,0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문 횟수를 계산하면 주문 횟수를 F라고 할 때 디맨드를 Q로 나누면 되죠. 그럼 디맨드가 4만 개고 발주량이 2,000개니까 그러니까 20회를 발주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총 발주비는 얼마냐? 그러면 총 발주비는 해당 발주비가 2,000원이니까 2,000원 곱하기 20회를 하면 4만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간 재고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죠. 재고 유지비가 CI가 40이고 일단 발주량이 회당 2,000개씩이니까 2,000을 두 개로 나누면 평균 재고가 1,000개가 됩니다. 거기다가 CI를 곱하면 4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연간 적정 총 비용은 루트 2 곱하기 4만 곱하기 2,000 곱하기 40이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8만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합치면 8만 나오죠? 예, 같은 공식인 거 아시겠죠? 예, 이렇게 구하나 결론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발주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며칠이냐 하는 건데요. 1년이 만약에 300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300일을 발주 횟수로 나누면 되죠? 20회니까 20회로 나누면 15일에 한 번씩 발주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지금 배웠던 이 내용들을 전부 풀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발주점과 안전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점은 오다 포인트라 그래서 OP라고 하는데요. 이 발주점은 그 조달기간 동안의 수요량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달기간 동안의 수요량이니까 조달기간과 수요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조달기간이 3주고 1주당 20개가 필요하면 당연히 몇 개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20개 곱하기 3이니까 60개가 되죠. 그런데 안전재고는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안전재고를 더해서 발주점을 구합니다. 다만 수요일이 변하고 조달기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공식이 좀 복잡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생산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생산량은 ELS, 즉
경제적 로트 사이즈 그래가지고 EL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오다 프로덕션, 경제적 생산량. 그래서 EOQ 대신에는 EPQ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ELS를 가장 많이 써요. 자, 이 ELS의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EOQ와 계산식이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계산식에 하나 더 붙는 게 있습니다. 1-P분의 D. 기본적으로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EOQ는 발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입고가 됩니다. 근데 ELS는 경제적 로트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시를 내리게 되면 지금부터 쭉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이클 타임식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발주일 때까지. 또 오다를 내리면 또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간 입고되는 데 비해서 이거는 그때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중에서 팔리는 만큼은 또 나가죠. 그래서 수요율을 기본적으로 생산율로 나눈 비율만큼만 뭐가 되겠어요? 빵만큼만 결국은 남게 되죠. 그래서 1-P분의 D를 여기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연간 총 비용도 똑같은 식이니까 이것만 붙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A가 발주 비용이 아니고 생산 준비 비용이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ELS는 EOQ와 기본적으로 계산이 거의 비슷하죠. 기출문제를 참조해서 잘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재고관리 기법으로 유명한 것이 ABC 관리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이 쓰는데요. 어떠한 품목과 연결되어 있는 MRP하고는 좀 달리 하나하나를 부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수요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ABC 방식은 파레토와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중점관리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덱기라는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잘못 읽으면 땡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자, 일단은 파레토의 원리라고 했는데 자재를 A, B, C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금액 비율 가지고 구는데요. 품목이 대개가 몇 개 안 되는 것들이 금액 비중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 자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B는 부자재고 C는 보통 품목은 다양한데 가격이 조금 작은 거. 예를 들면 볼트 너트 같은 비스류라든지 뭐 실이라든지 본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A, B, C 분류를 해서 A 품목은 적지만 금액이 큰 것들, 중요한 것들은 정기 발주를 합니다. OP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품목은 가격은 그다지 높지 않고 품목은 조금 돼요. 한 20-30% 정도는 중량 정도인데요. 이것은 정량 발주를 합니다. 즉, 한 번 주면은 발주를 줄 때는 어느 정도 로트량을 주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재고를 좀 쌓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C급 품목은 비스류 같은 건데요. 품목의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런 거에서는 더블빈이라는 방식, 투빈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품목별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급 품목입니다. 정기 주문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납기 지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시점이 되면 정기적으로 발주를 주고요. 대신에 그 양을 줄 때는 발주량은 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발주량을 줄 때 기본적인 재고를 감안해서 발주를 주기 때문에 발주량 자체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재고 비용을 줄이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철저하게 원가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고가 품목이니까요. 반면에 B급 품목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그 당시에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고가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가 재고가 어느 정도 안전재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발주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발주량은 항상 동일하게는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양을 줘야지 납품을 하겠죠. 그래서 정량 주문 방식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발주량은 일정하다. 그래서 재고를 확인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C급 품목은 투빈법이나 복분법을 많이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결품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의 책임을 일정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 있죠. 자, 일단 더블빈이란 뭐냐 하면은 용기를 2개를 두고요. 일단 2개가 물건이 씌워져 있어요. 이걸 써요.
이걸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쓰는 건데 이 다 쓴 것을 일단은 다 쓰고 나서 비용을 지불해주면 또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채워놓으면 이거 쓰고 나서 또 이쪽에 보면 여기 있죠? 그럼 이거 쓸 동안에 여기 가서 협력업체가 채워놔요. 그러면 쓰고 다시 쓰고 하는데 결품이 나면 이건 협력업체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서 운영하는 것을 투빈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볼트너트나 같이 비용이 싸고 양이 기본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되는 P 시스템과 Q 시스템의 비교입니다. P 시스템은 전기 발주 방식을 얘기하고요. Q 시스템은 정량 발주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P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정기 부정량 발주입니다. 즉 재고를 감안해서 부정량으로 하죠. 그래서 현재고냐 최대재고를 해서 현재고를 고려해서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주 전에 기본적으로 재고를 감안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정량 발주는 뭐냐 하면은 부정기 정량 발주예요. 왜냐하면 재고량에 도달했을 때 발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 하면은 재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시로 재고를 확인을 해서 안전재고에 도달하게 되면 발주를 주는 형태인데 양은 동일하다. 이것을 Q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주로 여기는 B급에 사용되고 이것은 A급에 사용이 되죠. 시험에 따라서는 MRP와 발주점 차이가 나오는데요. MRP와 발주점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MRP는 종속 수요, 발주점은 독립 수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MRP 그러면 종속, 발주점 그러면 독립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MRP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양이 정해져 있다, 즉 디맨드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주점과는 달리 시장에서 오다가 오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요량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고정이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온다는 가정하에서 디맨드가 꾸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분할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뭐냐면 와야 되는 거니까 띄엄띄엄 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랜덤적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산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거보다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MRP 시스템의 기본적인 작업 지시는 MPS예요. 주 생산 계획이죠. 네, 이것이 떨어지면 여기서 오다량이 나온 거니까 기본적으로 소요량이 결정되게 돼 있고 이 소요량이 BOM과 연계돼서 기본적으로 재고를 감안해서 발주를 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 수요, 소요량 관점, 산발적, MPS 이런 단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여기는 발주량도 일정하고요. Q, 그 다음에 보충 개념이고요. 디맨드가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워준다 관점이고 연속거래다라는 관점에서 발주점과 MRP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